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도 시황을 봤지만 코스피가 4,600선 위에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포인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의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일단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네.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가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 뒤를 쫓아서 과거에 주도주였었던 조방원전 같은 종목이 강세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겠죠.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업황과 실적 호전이 살아있는 종목 중심의 키맞추기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조방원전 같은 종목이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반도체주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강세장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다. 이렇게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반도체가 잠시 쉬어가지만 결국엔 다시 랠리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는 어떤 점에 포인트를 주고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내일장 단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 상승 추세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시장은 상승 살아있습니다. 추세 위에 있다. 네.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5일 평선 네. 주식으로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 흐름도 살아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여전히 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추세는 살아있어서 시장의 단기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별하게 뭐 시장을 짓누를 만한 악재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이 뭐 연방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면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것이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크게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일단 판단 드릴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주변 여건 자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겠습니다만 추가 랠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결국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1, 2 종목이 될 겁니다. 그들 종목의 실적 전망치가 여전히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고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살아있는 한 시장의 강세 기회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기로 올라서 쉬어가는 와중에 언급드렸듯이 조방원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고 못 올랐던 종목 중에 순환 랠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평가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후발주에 관심들은 관심은 높여가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강력한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자, 주가가 약간 이제 강과 약밥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5일 평선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죠. 대체적으로 5일 평선 중으로 추세가 살짝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은 11일 평선을 보시는 게 맞겠고 그리고 나서 21일 평선을 보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5일 평선을 타고 곧바로 치고 갈 가능성보다는 11일 평선 그리고 20일 평선 중시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로 곧바로 상승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약간은 쉬었다가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내일 당장 곧바로 시장에 치고 가는 이런 강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주는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은 이번에 쉬었다가 다시 갈 때는 앞에서의 상승 탄력보다는 더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은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네, 같은 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매수를 삼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수익이 정말 잘 나고 있으십니다.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무려 20%대 급등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85,000원도 멋지게 달성을 했습니다. 한 번에 달성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벗어나서 이제 들어올랐던 조방원 섹터로 가는 것이고 또 뭐 내일 뭐 조방원 섹터에서 다른 섹터들로 이제 수급이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원전 섹터의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이제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원전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그 속도가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메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어떤 원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 원전주들의 반등세는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기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이겠고, 건설 시공적 면에서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은 그만큼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주가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걸 보고 있고, 오늘 장대 항목을 세웠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자, 힘겹게 잡은 종목이니까 섣불리 조금 먹고 팔지 말고 좀 더 수익을 긋다는 측면에서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 목표가를 10만 원 정도까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익절가 84,200원 제시드리니까 자, 익절가 분기되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긋다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지난 8일에 공략해서 나흘 만에 무려 23%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RG노믹스 역시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목표가도 달성했더라고요. 자, 오늘은 조금 뭐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쉬어가면서 이 종목도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돼 있습니다만 일단 RG노믹스라는 종목 정말 그 기술력은 대단하다. 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보엑센 기반의 유전자 개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겠죠. RNL 치환 효소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의 잠재적인 강력한 성장 잠재력이다 보시면 되겠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주가의 중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적정가를 설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사의 성장 잠재력은 큰데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성장 잠재력은 크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 전략은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뭐 눌림이라든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익절가를 꼭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익절가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G노믹스에다 목표가를 제가 22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22만 원까지 올려드리고요. 익절가를 17만 6천 원 제시를 드리니까 17만 6천 원 깨지면 매도. 그 전까지는 들고 계시면서 수익을 긋다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좋지만 그래도 숫자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절가 17만 6천 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첫 번째 공략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발견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현대건설 이야기하시면서 원전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이제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를 먼저 소개를 드렸어요. 그쵸. 소개를 드리고 나서 일단 수익권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목표가에도 이제 거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또 갖고 온 것은 그만큼 이제 원전 쪽에 있어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여전히 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가져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급 드렸듯이 메타가 이제 원전 기업들과 함께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스테라든가 오클러라든가 또 이제 테라파 같은 이러한 업체를 중심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원전 시장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언급드렸듯이 메타가 시작을 했으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되면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면서 그에 따른 성장 잠재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발 원전 수요가 계속해서 확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고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를 주목할 부분들은 원전과 그리고 가스터빈 쪽에서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부과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다 올해부터 실적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상승세가 이어졌잖아요. 네.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일단 주가는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반등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자, 주가는 올랐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세가 진행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고요. 현재 거래량 측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말씀드렸듯이 저 앞에서 들어왔던 세력들과 지금 들어가는 세력들 비슷한 세력들이고 저기에서 매수했던 세력들이 주식을 안 팔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게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 오늘 십자봉을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일 아침에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는 할 필요 없겠고요. 시초가에서 역시 조금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 바람직할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를 10만 500원을 10만 5천 원을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를 이제 9만 4천 원 정도로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요. 목표가를 10만 5천 원까지 말씀드리고, 자, 손절가 7만 9,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견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원전주 중에서 탑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저희 목표가와 손절가 잡아봤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략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발견 종목 두 번째는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네. 어떤 기대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조선 섹터들은 저는 이제 방산 섹터들도 좋기는 좋은데 네. 저는 이제 조선 섹터를 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지난해 하반기 쪽에서는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대체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마스카를 중심으로 한 호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선업황 자체가 다소 위축된 그런 상태고 조선 발주가 많이 위축된 상태였었죠. 대신에 이제 올해부터는 LNG선 발주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에 따른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LNG선 수주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분명히 힘을 얻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다가 과거에 수주했었던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조선주들의 실적이 올해도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거둬버려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재료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실적 성장 가치는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엔진 관련주들도 오늘 한화 엔진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듯이 엔진 사업과 부품 사업이 모두가 동반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는 다소 조선업체들과 똑같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실적 증가세는 나타날 겁니다. 올해 내년에도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엔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선 업체들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엔진 제품에 대한 믹스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오히려 조선 업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상승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조선주들은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중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고 엔진주들은 조선 업체들보다 좀 더 빠른 반등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종목들보다는 더 빠른 반등 기대할 수 있는 HD 현대 네. 마린 엔진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 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조선주들이 오늘 뭐 하나 엔진이 크게 올랐습니다만 얘는 들 올랐고 현재 바닥을 다지고서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원래 오르는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집니다. 네. 보통 이제 매물 자체가 다 소화를 해내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장대 항봉이 세워지는 오늘 하나엔진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시초가를 중심으로 조금 밀릴 때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좀 단행하시 바라고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11만 5천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9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견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 만나봤습니다. 매니저님 요즘 일주일도 안 돼서 참 수익률이 두 자릿수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은데 더 많은 인사이트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즘엔 시장의 중심에 우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랠리가 본격화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중심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략까지 제시드렸고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좋았었죠. 그에 따른 전략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후발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드렸으니까 자, 유튜브 그리고 엠벤골드 한교수 입력하시고요. 네. 오늘 유튜브 방송 한번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교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과 함께 투자의 중심에 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엠비엔골드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